메일 오브 HR 스터디 지리회시 50강을 살펴보는 저 10번째 시간은 퇴직 후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약정입니다. 이렇게 들어보시면 실무자분들께서는 언뜻 생각나시는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경업금지 약정, 예를 들어 비밀 유출을 금지하기 위해서, 비밀 유출을 막기 위해서 다른 경쟁업체를 이직하거나 창업하는 행위를 막는 별도의 약정, 이게 언뜻 떠오르실 텐데, 해당 지리에서는 위약 예정이랑 조금 섞여서 내용이 복잡했습니다. 현업에서는 더 복잡한 일들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지리의 내용을 한번 보고요, 실무 포인트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사는 해외 출장을 가기 전에 반드시 서약서라는 걸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들은요. 그래서 해외 출장 가기 전에 작성한 그 서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출장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사를 하게 되면, 그리고 경쟁업체에 간다면, 3년 이내에 퇴사해서 경쟁업체에 간다면 출장 동안에 발생했던 비용의 3배를 물어야 된다라는 이런 약정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출장을 가실 때마다요. 자, 그래서 A 회사에 근무하셨던 갑이라는 분도 당연히 출장을 여러 번 가시면서 이거를 쓰셨겠죠?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시고 한 3개월 정도 쉬시다가 이직 오퍼가 오고 A사와 경쟁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B사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A사가 이때 출장 갈 때 썼던 서약서를 근거해서 그때 경쟁업체에 가게 되면 퇴사해서 3배를 배상한다는 내용이 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 20조에 있는 위약예정 금지에 혹시 위반되는 사안이 아닙니까? 라고 근로자께서 질의를 하신 겁니다. 억울하실 테니까요. 위약예정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살펴보시죠. 일단 질의한 거 먼저 살펴보시죠. 이것이 근로기준법 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이 금지인가? 자, 거기에 해당되는가? 사용자는, 회시의 내용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사용자는 거기에 대해서 임금을 제공하기로 하는 서로의 그런 근로계약이 불이행된다.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퇴사를 합니다 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이 불이행이죠. 이걸로 퇴사를 하면 500만 원 위약을 예정하는 거 20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제 근로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법은 이걸 금지하고 있는데, 이 출장을 갈 때마다 적었던 이러한 위약의 예정이 혹시 20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질의를 했고, 고용노동부의 회시는 이랬습니다. 좀 내용이 불분명하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퇴직한 이후에 유사한 혹은 경쟁업체에 일을 하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위약금의 예정이니 20조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조금 에둘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것은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퇴사 이후에 약정을 한 위약 예정에 대한 내용이니 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것은 아니다. 즉 20조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일단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상황이 가능한 것인가? 20조 위반 여부에 상관없이 실무적으로 저희가 봐야 할 실무 포인트에서, 실무 포인트로 돌아오게 되면 사실 이것이 경업금지 약정이죠. 경업금지 약정이 가능하다면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과연 그럼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업체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작정 다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의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즉 퇴사하고 1년 동안 혹은 퇴사하고 5년 동안 경쟁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로 이직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약정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저희 헌법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제가 그 회사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직업을 일정 기간 동안 갖지 못한다면 헌법에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이러한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제한해버린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과도한지 안 한지, 유효한지 안 한지 지표를 몇 가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느냐, 그 판단 지표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근로자의 퇴직 전의 지위가 어땠는지, 경업 제한 기간이나 지역은 어떠한지, 그 경업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대가를 줬는지, 근로자는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유효성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 두 가지라고 생각해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지위에 계셨던 분입니다. 연구소 소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소장님을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한 1년 정도요. 해당 지역에서요. 그리고 저희 연구소와 관련 있는 직종에서 경업을 하지 말라는 약정을 했고요. 1년 정도 일을 못 하셔야 되니까 회사에서도 기본급을 6개월 정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근로자가 그만두신 퇴직의 이유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신 거고요. 이 정도라면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효하지 않은 케이스를 만들어 볼까요? 저는 일반 사무직입니다. 제가 보호할 만한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 소위 영업비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고요. 거의 주임이나 사원급 직원이었고 나오면서도 경쟁업체에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지 말라는 경업금지 약정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보존해 줬던 건 아무것도 없고요. 이 경우에는 이런 약정은 유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결국엔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한 경업금지 약정이셨을 테니 영업비밀, 즉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는 것도 여기 한 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뒀습니다. 따져보자면 이 영업비밀은 부정경제방지법 등 이 법에 나와 있는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사용자, 우리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관련된 정보 등등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다. 혹은 고객 관련된 혹은 영업상 관련된 신용 유지도에 해당되는 그 정도여야 여기에 나오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만 알고 있는 고객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다른 분들이 쉽게 경쟁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고유하게 축적되어 있는 뭔가 지식 정보 등 정도는 되어줘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지 네이버 같은 데 쉽게 검색될 수 있는 정보라면 혹은 상시 법제처 같은 데 들어가서 열어볼 수 있는 법률 정보라면 우리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보호할 만한 사용자의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을 하시거나 혹은 아까 전처럼 특이하게 경업을 하신다면은 일정 금액의 위약 약정을 하시는 것, 물론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유효성은 이렇게 한번 따져보시고 경업금지 약정을 입사하실 때 보통 많이 작성을 하시죠. 활용을 하시는 게 추후 실무적인 분쟁의 포인트를 줄여나갈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저희 10번째 시간 퇴직 이후의 영업비밀을 방지하기 위한 이러한 위약금 약정 가능한 것인지 위반되는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